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는 이재명을 지키러 출마한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사 선거에 나온 안민석, 조정식 예외 없이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아니, 경기도민을 지켜야지 왜 이재명을 지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캠페인 당시 내가 만약 패배하면, 낙선하면 이 윤석열 검찰 권력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나를 구속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구속시킬까요? 있는 죄를 그대로 해서 구속시킬까요? 자, 지금 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대장동 재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그래서 이 재판이 별로 언론에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며 또 재판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진술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은 바로 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하고 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행, 사장 직무대행으로 모든 일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과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이야기 소리를 듣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재판에서 황무성 전 사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검찰 수사가 아닙니다. 법정 재판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까지 이재명을 무혐의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검찰의 책임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황무성 전 사장은 이것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지방선거에서 잘하면 이재명은 지킬 수 있다. 이재명을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는 쇠고랑을 찰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정치적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이재명 장남 이땡땡의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정에서 나온 이 증언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급속하게 문재인의 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퇴임 후 두고 보자고 그 전에 민주당의 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그리고 정말 이재명을 구속시킨다면 그 사람은 윤석열 다음으로 영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각에서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동훈일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재판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유동규 당시 사장 직대를 공산의 실세로 꼽았습니다. 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때문입니다. 황 전 사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김만배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황 전 사장은 하급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지시를 안 들었다. 왜 조치를 안 했느냐? 이런 검사의 질문에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권한을 지휘부에서 시청 쪽에서 줬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 본인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시청 쪽에는 누가 있나요? 바로 이재명이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지휘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요구에 성남시장이 됐든 정책실장이 됐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장은 이재명, 정책실장은
정진상. 자, 정진상 전 정책실장은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자, 오른팔 왼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자, 인사 문제나 각종 의사 결정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이 황무성 전 사장, 유동규가 사장 주재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바쁘다면서 선임 본부장인데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퇴임할 때 그때만 딱 사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앨범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선임 본부장이 사장 회의에도 안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통 공기업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걸 보면 무슨 유동규는 무슨 엄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 이재명의 혐의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재판정에서까지 언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황 전 시장은 재판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자기들이 다 그만두라고 한 건데 녹취록 말고 뭐가 더 필요한가? 녹취록이 40분 동안 계속되면서 싸움하듯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증거가 아니면 뭐냐? 자,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은 앞서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라는 의미의 U2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유한기 전 본부장 2015년 2월 황 전 사장과의 대화에서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 한 것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가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황 전 사장은 다음 달 퇴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떠나기 전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실제 이재명 전 지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본부장은 사망했습니다. 정 전 부실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자, 황무성 전 사장은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